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4월 24일 수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셨죠? 네. 비가 오고 나서 공기가 아주 맑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도 미세먼지 테마주들이 있죠. 어, 미세먼지 테마주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 추경이 편성될 때 그때 이야기가 또 거론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돼서 대책을 세우느라고 새로운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한다. 그 뉴스가 오늘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 관련돼서 잘 지켜보시거나 유심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런 거 좀 봐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뉴스 재료, 예. 재료가 뉴스인 거 다 아시죠? 네. 이 재료 매매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꾸준히 재료 매매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먼저 오늘 매매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TK 케미칼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시아나 항공 32.56%, 이 32.56%짜리 이 매매는 장중 단타는 당연히 아니겠죠. 네, 스윙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이제 상승한 이런 파동이 있죠. 아시아나항공이 그 매각 결정을 하면서 그 테마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그 와중에 매매를 하게 돼서 나름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매매를 하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팔까 고민을 했었는데 팔지를 않고 오늘 와서 팔아서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 봤을 때는 그때 그 팔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을 때 그냥 팔 걸, 그런 그 후회가 됩니다. 근데 오늘 하락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게 상승을 했다면은 그때 팔지 않고 잘 참기 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끝도 없다. 예. 그러나 이제 사람인지라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죠. 예.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뭐 참기 힘든 건 참기 힘든 겁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아쉬움도 없고 뭐 그런 어떤 전혀 감정을 못 느낀다, 그럼 우린 기계죠. 예. 그래서 매매를 하면서도 그냥 아쉬운 것은 아쉬운 대로 느끼고, 무서움은 무서운 대로 느끼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점차 나아지고요. 다만 이제 너무 심하게, 항상 그런 뭐 후회나 아쉬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결정을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못 내고 손실 많이 내고, 그렇게 매매를 한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매매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러한 그 어떤 이제 감정의 변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제 생각이 잘 전달이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온갖, 어, 이런저런 그 어떤 감정에 휩싸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이런 것을 알려드리면은 큰 가치가 있죠. 예. 이게 왜 크긴 아주 큰 가치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굉장히 막 전달을 하고 싶어요, 지금. 크게 막 이렇게 어필을 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전달을 하고 싶은데, 아, 이것을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 내용을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 어, 나중에 크게 써먹고 싶다면은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초보 시절에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련. 이 미련을 두고 여기서 이렇게 팔질 않는 거예요. 더 떨어져 가지고 본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더 기다렸다가 손실까지 이렇게 보고 아주 망연자실한, 예. 그러니까 막 70% 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미련을 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손실까지 보면서 매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인 거예요. 예. 원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반등이 잘 나오죠. 뭐 이런 걸 겪으면서 그야말로 뭐 정신분열증 증세를 어, 앓게 되죠. 정말 사람이 미치죠. 그런 초보 시절을 숱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 사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이겠죠. 네. 저는 제 방송을 어디선가 예, 어, 녹화 영상으로 매우 즐기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 왠지 모르겠지만 생방송에는 오시지 않는데, 생방송에는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 뜨끔하시겠죠? 예.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생방송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이제 생방송에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식의 그 매매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매우 훌륭한 여러 가지 교훈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 하루하루의 그 매매들, 그 매매 하나하나들이 그 사례가 금쪽 같은 사례들입니다. 자, 잘 교훈 삼아서 그 봐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근래에
가장 큰 수익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이제 매매 일지에 저 자신에게 참 잘했다. 예, 뭐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의 그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누군가 이제 여러분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본인 자신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잘했을 때는 칭찬해 주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우상향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증가시키기 어렵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잘하면 잘했다 상 주고 못하면 못했다 벌 주는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 그 위에 직장의 상사가 있죠. 그 상사가 항상 평가하고 잘못하면은 벌을 내리죠. 그리고 잘하면은 잘했다고 보너스도 주고 성과급 주죠. 그렇게 이제 관리해 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는 없으니까 스스로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익을 내면서 그 수익을 낸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밝힐 수 있는 한도에서 밝힌다면은 그 재료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매각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됐죠. 특히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 매매의 이 사례는 어떤 점이 좀 중요하냐면 그 대형 어떤 이 결과가 나왔는데 대형 사건이죠. 대형 사건이 나왔는데 그 사건이 나온 당일날 상한가를 가지 않았어요. 여기죠. 18.54%. 그래서 누구든지 이 종목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거 내가 살까 말까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살까 말까 결정을 하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다른 재료 매매 종목들을 보면은 사고 싶어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재료가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장 끝나고 재료가 나온다거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산다거나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정말 무난하게 1차 파동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마친 그 이야기고요. 아마도 이런 종목에는 지금 사람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요 뒤쪽에서 이렇게 더 올라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부분의 주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상승하는 이 구간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그 뒤로 하락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직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남아있냐?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상승을 해서 이제 더 높은 곳에 가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팔질 않고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팔면은 본전인데요. 내가 이것을 모험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까지 안 파신 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 손실이 꽤 났을 거예요. 이건 본전이 아니고 손실이 꽤 났을 것인데, 그럼에도 팔지 않는 분들은 다시 반등을 해서 뭐 목표가 얼마 정해놓고 이렇게 얼마 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팔지 않는 분들이. 그러면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를 되돌아보시길 바래요.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나 라고 되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정말 자동적으로 반성하게 됩니다. 네. 아마도 자동적으로 반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추측건데 추측을 해보자면은 상승했다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다시 반등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안 팔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은 아무 근거가 없죠. 예. 그냥 바램일 뿐이죠. 예. 근데 저는 초보 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고, 오늘도 제가 수익을 내고 팔면서 잠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쭉 나중에 더 상승해서 더 올라가면은 오늘 판 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뭐 80%, 90%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32%만 먹고 파는 것을 내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잠깐 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각이 되게 되면은 좀 바꿔보시는 게 좋겠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생활주식님 반갑습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바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이프로젠 KIC 고점에서 물리셨다. 에이프로젠 고점이라고 말씀하시면은 17,500원대 여긴가요?
아, 3,850원이요? 3,850원이면은, 어, 여긴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이 고점에 물려갖고 이렇게 떨어져서 고민이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오늘 매수하셨나요? 네, 오늘 매수하셨군요. 일단 일봉상의 이 주가 흐름 추세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고 바닥을 딱 다졌고 지금 상승을 해 가고 있죠. 아무래도 추세가 전환이 되어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매수하신 단가에서 이제 이 정도 떨어져서 끝났는데 더 하락을 하지 않고 내일쯤 바로 반등이 나와서 여기 넘어서서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상승한 종목들의 패턴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잘 가지 않고 어, 그 주요 이렇게 지점들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추세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텅텅 비어 있고 이 위쪽으로 이제 갈 확률이 있죠. 확률이 있는데 간다면은 아마도 오늘 음봉의 저점, 그러니까 종가를 깨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를 이제 깰지 상승을 할지 그것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흘러온 이 추세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상승을 한다면은 이게 무난한 종목이라면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가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흘러온 흐름을 보면은 앞날도 대충 이제 그 대충 이제 감이 오거든요. 음, 뭐 약간의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이만큼 나오면은 여기서 수익을 내실지 아니면은 계속 몇 달, 한 달, 두 달 끌고 가실지 그거는 또 모르겠고요. 한두 달 끌고 가실 분이라면은 여기서 조금 하락을 이렇게 더 한다고 해서 예민하게 바로 손절할 필요는 없겠죠. 손절은 어, 지금 생활주식님이 가지고 계신 전체 매매 계획 중에 이제 매매 계획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제 가지고 계실 건데 떤 매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니까 뭐 여기도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요. 네. 어, 그래서 답변이 됐죠.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과거에 다른 종목들의 그 패턴을 보면은 나가셨나요? 네. 그 이렇게 해서 이제 무난하게 상승을 가는 경우에는 네, 이런 경우에 음봉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그런 행위는 잘 하지 않는다.
어, 이렇게 위에 텅텅 빈 경우에는 상승 잘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예. 저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기 전에 조정 중에는 매수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상승을 하는 순간에 어떤 뉴스가 나왔고 어떻게 상승을 하고 어떻게 거래량이 나오고 어떻게 추세가 이어가고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해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정 중에는 가서 매수를 잘 하지 않는 편이고요. 네, 이렇게 조정 중에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뻗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이 방법이 뭐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매수했다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저가에 매수를 해서 상승하게 되면은 바로 큰 수익이 나죠. 그것은 또 그 뭐 상당히 또 그 나름대로 유리한 점이 있죠. 단지 하나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주가의 미래를 자꾸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그러니까 솔루션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가의 미래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왜냐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려면은 나는 주가의 미래를 정확히 내가 알아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만약에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놨다면은 수익을 내시기가 힘드시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기 쉬운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조성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수익을 내시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수익을 내기 가장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에게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답변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행운이 좀 따르셔야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의 미래를 100%다 정확히 분석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승 전에 이런 것을 산다는 것은 행운이 좀 따라야 되겠죠. 자,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A프로젠 KIC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매매한 거 제가 TK 케미칼입니다. 네, 이것도 오늘 이제 꼭지 패턴 나온 그 상황인데요. 꼭지 패턴 나온 그날 가서 매매하는 것을 제가 즐기죠. TK케미칼 1.89% 단타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매우 제가 좋아하는 그 분봉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 나타났길래 가서 매매를 했고 역시 그 같은 패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익을 냈는데 이 종목도 제가 다만 수익을 냈지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후회를 하게 되죠. 오늘 그런 후회를 하게 됐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후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 후회 때문에 매매를 망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차트 분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어, 소중한 돈을 손실로 날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한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한참 연구를 진행해 온, 그리고 강의로도 좀 이렇게 이 패턴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오늘 나타났고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예상대로 잘 가서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성인군자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측을 했는데 잘 맞으면 당연히 기쁠 수밖에요. 오늘 이제 TK 케미칼은 이제 그런 세력이 뭐 밀어 올리는 이런 세력 밀어 올린 패턴의 한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보면은 꼭지 패턴도 되겠고요. 좋은 사례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매매를 하면서 이제 보낸 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장은 그 큼직한 그 테마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 그동안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큼직큼직한 테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냥 조용하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장이 좀 조정받는 느낌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특징주라고 하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흥구석유, 레이더님 어서 오세요. 급등에 급등을 하는 초급등의 이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었죠. 네. 이 말이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으니까 여기 아침에 시세 요 아침 부근에 가서 매수를 하지 않는 거죠. 네. 역시 이제 주가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그 손바뀜, 매집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차트를 놓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항상 횡보하고 있는 곳에서는 참 보면서 입맛만 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올라갈 줄 알면 뭐 우리가 다 가서 사겠죠. 지금 보시면은 아까 이 에이프로젠 KIC도 흥구석유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할 줄 알면은 우리가 여기 가서 사면 되겠죠. 그러나 오늘도 보시면은 음봉이 나왔어요. 나중에 상승할 줄 알면은 사람들이 왜 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가 차트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중에 상승할 줄을 미리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 주가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구나. 저도 모릅니다. 예, 안다면은 가서 샀겠죠. 오늘 특징주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흥구석유, 오늘 보면서 이 현상 가는 줄 알았습니다. 더 갈지 못 갈지.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거는 우리가 가서 사기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더 갈 줄 알면 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스스로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주가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마치 주가의 미래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인 양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를 하실 때. 예. 그리고 예측을 남발하죠. 만약에 이제 흥구석유를 여기서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시다. 왜 샀냐 물어보면 이렇게 뭐 저점도 올라가고 해갖고 앞으로 상승할 것 같아서 샀다.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상승할 것 같아서 샀다. 하락할 것 같아서 사는 사람은 없죠. 예. 다들 상승할 것 같으니까 사는 거죠. 그럼 이분은 자신의 행위를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주식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수분들의 매매를 보면서 감탄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예측을 잘해서 고수는 인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주가를 잘 맞춰가지고 고수인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사실을 또 아이러니하죠. 주식 고수는 주가의 미래를 잘 맞추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예. 근데 여러분은 나는 주가의 미래를 잘 맞추는 주식 고수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너무 이야기가 상반되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나 자신의 어떤 모순점, 또 시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속에 모순점, 그 모순점을 정말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많은 분들이 주식 매매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러 오시잖아요. 그 행위가 얼마나 모순됩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러 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네, 감사합니다, 피글렛님.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이제 손실을 막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손실 봤을 때 어떤 어떻게 했나 반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속에 많은 답이 있었다. 좋은 교훈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 보면서도 참고하시고. 자, 코드엠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도 보면은 이 나중에 상승할 줄 알고 있다면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막 살 텐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힘이 없죠. 나중에 상승할지를 모르니까 안 사고 있는데 누군가는 사고 있죠. 저도 이런 매매를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승할 때 그 추격 매수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고점에 물려서 하는 매매를 하지 않고 이런 데 가서 매매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해보시면은 상당히 깝깝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아난티,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갔더라고요. 남북 관계가 뭐 괜찮아지고 북미 관계 괜찮아지면 여기 뭐 올라가겠죠. 근데 이건 아무도 안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 아난티가 아무도 안 사고 있는데 예, 나중에 상승할 줄 알고 있다면 사겠죠.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은 상승하기 전에는 안 산다인 겁니다. 상승이 시작돼야지만 가서 매수를 한다. 상승하기 전에는 사질 않는다. 자, 중요한 힌트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좀 시장이 뭐 크게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만 뭐 이제 대한제당 뭐 이런 거 예. 세력이 그냥 이상 급등시키는 거겠죠. 오늘은 뉴스가 없었고 저는 뭐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32%짜리 수익을 재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게 돼서 일기장에 일기를 써야 되는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날입니다. 신급 존재라는 말씀은 좀 예, 부담되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다음 카페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예,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그 회원님한테 다음 카페 구독자분이신데 카페에다가 제가 이제 관종 종목 올려드리면 그걸 보고 의심했답니다. 안 맞겠지? 안 맞겠지? 안 맞겠지? 안 맞겠지? 계속 맞네? 이번에도 맞을까? 세상에. 계속 맞네? 처음부터 살걸.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네. 이제는 안 맞겠지. 예.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뭐, 이 구독을 계속 하시는 거 굉장히, 그리고 구독만 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되실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셔서 아주 세세한 질문을 저한테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매매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도움이 되실 만한 설명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사이트들 어디 가서도 제가 자부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관주 종목을 미리 올려가지고 그 결과가 상승으로 나오는 결과를 뭐 몇 년째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그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다음 카페 저희 위닉스타 카페에 오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 매매를 했는데 9일제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대부분의 급등주들은 좀 세력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채팅창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제당 사모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해서 수익으로 이렇게 내가 찜쪄 먹느냐 네, 방법이 있죠. 부방 질문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많이 계시네요. 부방인 거 그때 네.
부방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간간히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세력이 좀 작전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어느 카페에서 이렇게 이것을 매집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질문하는데, 이 그냥 액면 그 자체로 보자면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눌려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눌림목의 기본적인 지식인데요. 이런 눌림목,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저도 이것이 이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간다면은 이 가격을 이렇게 깨지는 않을 것이다. 눌림목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많이 이제 보시고, 아무래도 뚫리면은 뭐 뚫렸다고 꼭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그렇죠. 지금 2,860원에 사셨다면은 비슷한 가격인데 요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모습은 쫙 갖추고 있죠. 여기도 고점이 그렇게 두텁지 않고요. 여러모로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종목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장기 매매를 하신다면은 과연 이 종목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사신 거 수익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단순히 그냥 뭐 차트 분석만 해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 정보를 믿고 이걸 사고 계시다면은 뭐 그거 모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만 해보자면은 일단 상승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매물이 있었고 여기서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있다.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재료 매매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시아나항공 이번에 수익 낸 것처럼 재료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질문 한번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레이다님이 유니온. 네, 지금 유니온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쭉 받았죠. 그리고 이제 없다가 움직임이 딱 처음에 이제 움직임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낌새가 첫 움직임 나타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냥 볼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꼭지가 딱 생겨났고 흥구석유하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제 음봉 패턴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네. 흥구석유 이제 이때 모습하고 비슷하고 여기 모습하고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이제 몰래 들어가서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한다.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돌파를 한다. 근데 이제 거래량 대박 터지겠죠. 그러면 그날 가서 매매를 하면은 짱 좋죠. 그 이제 흥구석유가 여기서 조용히 가다가 움직임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거 뭐지? 하고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탁 매매하면은 여기 들어갔다. 그럼 오늘 팔면은 그냥 한 40% 먹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뭔가 나타난 거죠.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음봉 종가에 매수를 한다면 일단 이제 차트상으로 매수를 하는 거겠죠. 어떤 특별한 뉴스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은 수익이 나는 확률이 높죠. 네. 이것도 좋네요. 네, 이거 그 똑같은 음봉 패턴입니다. 꼭지 패턴인데 이제 양봉으로 끝난 것도 있고, 이렇게 꺾고 해서 이렇게 꺾어서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둘 중에서 어떤 게 낫냐 하면 유성기업이 낫네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저만의 그 비법입니다. 둘 중에 유성기업이 더 낫는지 한번 진짜 보세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바로 막바로 수익을 한 4% 5%짜리 내기에는 어떤 게 낫겠냐. 예.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종가 매수하기엔 이런 거 딱 좋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하루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근래에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아시아나항공에 매매를 해서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아주 기뻤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매들, 제가 보여드리는 매매도 마찬가지고 정말 소중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들에서 아주 좋은 교훈을 얻으시려고 그 노력을 하시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카페 유튜브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나날이 조금씩 발전하시는 그런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